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4월 3일 SK바이오사이언스 3월 18일 상장을 해서 이제 2주가 같이 났습니다. 이 좋은 기업이 왜 이렇게 펄은 음봉으로만 나올까요? 바로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매도자가 매수하는 힘보다 강하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속담이 있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둔다. 아무리 좋은 권좌라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주가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시장에서의 평가가 매도자가 더 많으면, 물론 기업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군가는 현재의 가치보다 좀 더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생각에 가치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상황으로 현재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더 많기에 이렇게 파란 음봉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4월의 투자 전략이라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렇게 적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기 매매가 지속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수급 상황과 주가의 위치를 기업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고 다시 기술적인 주가의 위치를 주린이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투자 전략은 단기 매매로 여전히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제 4월 2일, 15일 확약 부분 락업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36만 4천 주가 다시 시장에 물량에 출회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확약 부분 락업 해제에 4월 18일이 되면 311만 주가 또 해제가 돼서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월 18일 기준으로 2달이 되면 또다시 300만 주, 10만원 이상의 주가가 300만 주가 다시 유동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물량들은 6만원대의 공모 물량이 되겠죠. 그럼에도 대단히 주당 3만원 이상은 좋게 이상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시장에서는 차익분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렇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수급성으로 주가의 상승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 돼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며칠간 3월 29일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는 연매출에 1,000억을 포기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유는 바로 독감 백신입니다. 지난해 2020년에 연매출에 독감 백신이 1,000억 원에 해당이 됐는데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하는 이것을 왜 포기를 할까?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겠죠. 현재 독감 백신으로서는 녹십자에서 독감 백신의 압도적인 유리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SK바이오사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이죠. 그래서 적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해당이 됩니다. 수급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 확약 부분이 풀리는 것 또한 악재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연매출에 1,000억짜리를 포기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버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또한 불확실성, 악재로 저는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스카이셀플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생산에 올인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국의 코로나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요. 조기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하게 열려져 있고 단기적인 악재, 중장기적으로는 큰 호재성이 훨씬 더 많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현재 이 영상의 핵심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중장기적인 큰 성장과 이렇게 상승에 대한 방향성의 영상이고요.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저점 공략 조금 더 기다리자 그런 취지의 영상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장기화를 예상하고 결정한 선택과 집중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넘어서 엔데믹, 총식 없는 토착이 안정되는 전염병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역시 이런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3억 달러, 1조 4,700억 원의 수준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세계 시장 규모가 2025년 1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8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따라서 연매출 1,000억을 포기하고 큰 확보를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보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펀드 매니저는 수요는 꾸준히 느는데 원료 부족 등으로 공급이 달리는 현 상황이어서 향후 몇 년간 사업성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독감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고 조금 전에 언급드린 녹십자가 독감 백신 내 압도적인 유리 부상도 역시 조금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무료 접종이 주를 이루는 독감 4가 백신 가격은 작년 기준 도스당, 도스라고 한다면 2도스가 1명분입니다. 1만에서 1만 5천 원 수준이고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제품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정부의 원도스당에 16에서 22달러, 대략 한화로 18,000원에서 25,000원의 단가가 더 높은 것도 선택과 집중의 이렇게 바이오사이언스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매겨질 전망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단백질 제조와 백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란 그러한 예상도 매출처 확보의 긍정적인 요소이다. 회사 측은 냉장 보관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 덕분에 2025년 앞으로 4년 정도 깨인 단백질 제조와 백신의 비중이 전체 백신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정부와의 조율, 수익성의 극대화의 전략, 미래가치의 부상으로 대단한 긍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확실성, 확약 부분의 해제 그리고 연매출, 독감 백신의 잠정 중단 이러한 것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요와 매출처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 능력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업보고서에 들여다보면 연간 생산 물량이 1억 5,792만 도스 수준에 불과하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포드 대와 그리고 노바백스의 위탁 생산 물량 또 기술 도입 후에 생산할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공장 가동도 풀 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독감 백신을 잠정 중단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생산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보통 시장에서는 정상 가동하기에는 1에서 2년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올 연말 정도, 올 가을 정도 이후 6개월이 조금 지나서 이때에 확약 부분이 전부 풀리고 그리고 68%의 대주주가 SK바이오팜처럼 어느 정도 지분을 좀 더 블록딜로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의 수량, 물량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초점을 공략을 하는 것이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하는 23년 이상의 경험으로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그러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업계 관계자는 독감, 생산 제품을 다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품종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적인 내용은 그와 같이 그러고요. 현재는 확약 부분이 이제 15일짜리가 36만 4천 주가 해제가 되고 이제 또 2주가 지나서 4월 18일이 되면 311만 8,600주 정도가 또 1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현재는 11만 7천원이니까요. 그때에도 10만원 이상이라고 감안한다면 10만원 이상의 주가가 300만 주가 또 해제가 돼서 시장에서는 물량 출회라든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달 후가 되면 또 300만 주. 그리고 또 석 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대주주의 68%에 해당하는 물량 앞으로 첩첩 산중에 있다. SK바이오팜의 전략을 학습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68%의 지분은 현재 지나치다. 따라서 60% 물량을 보유할지라도 8.56%는 블록딜로 물량이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두어 주간에 이와 같은 주가의 모습을 하고요. 수급 상황도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여전히 외국인 물량은 지속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16만원 주까지가 나왔고요. 조금씩 기관들의 매수를 보이다가 다시 4만 5천 주, 즉 금융투자와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 2만 5천 주가 출회됐다는 사실입니다. 15일 확약 부분이 풀리는 상황이겠죠. 다시 한번 12만원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다가 다시 4월 18일 310만 주가 풀리게 되면 어찌 상황이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좀 더 기다림으로 조금 더 저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 외국인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2.92% 223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총 주식수는 7,650만 주에 현재 해당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분봉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의 심리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았지만 36만 주의 또 해제 그리고 또 다시 2주 후에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몇 프로가 또 가격 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투자하는 것. 아직 3월 18일에 상장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대단히 크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정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단기 매매에 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관망하는 것이 훨씬 저는 추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난번에는 제가 3월 21일 날 영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 주간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할 것인데 SK바이오팜을 제가 하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확약 부분이 85%대 이것은 SK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주가의 확약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의 고점을 올려놓고 어느 정도 8% 정도
또는 최대 현재 68점 몇 프로가 되기 때문에 8% 정도만 던져도 60% 정도 보유를 한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을 주가 고점에서 얹어놓고 블록딜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학습으로 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대단히 성장성이 가능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편입될 거라고 보고요.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지 또는 FTSE 지수라든지 모든 유의미한 지수는 전부 편입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참고 사항이고요. 이러한 영상을 바탕으로 주주분들 또는 주린이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연구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잘 시장을 냉정하게 여유롭게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휴일 수고 많으셨습니다.